자,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가 검거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법적인 자수 감경이 가능할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 이런 법적 궁금증 또 이후 사건 진행까지 사건 구반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결국 우리 구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밀항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예. 구 변호사님이 여기 구반장에서 밀항은 영화에서 나온 일이다. 밀항했을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공개 수배 17일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예. 사건 처음 발생했을 때 제가 다른 뉴스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밀항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들의 검거를 제일 손모아 기다리고 있어요. 밀항이라도 했으면 우리 구자령 변호사님 좀 신뢰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게 걱정됐습니다. 어쨌든 밀항하지 않고 바로 옆에 주위에 있었어요. 그게 원래 또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또 어디 숨어 있는 게 자기들이 모르는 곳에 가는 게 이들한테도 되게 공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곳에서 숨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공개 수배로부터는 17일 만에 검거가 됐는데 잠적한 걸로부터는 4개월입니다. 그 4개월의 생활이라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이제 어떻게 숨어 있었나 확인해 보니까 오피스텔에만 있었고 배달 어플 통해 가지고 식사도 배달을 시키면 현금으로만 결제해서 추적을 끊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아예 드나들질 않으니까 주변 입주자들이나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혀 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제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야윈 상태로 검거가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부모님 통해서 하든지.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수를 하게 된 겁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수사팀에 이제 검거가 된 건데 실질적으로는 쳐들어가서 잡은 거랑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저히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투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CCTV나 이런 것들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일산의 삼성역 근처의 오피스텔까지로 이제 포위망을 좁힌 상태에서 이들도 이제 포위망이 좁혀온 걸 아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자수해라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들은 왜 자수 감경의 빌미를 줬냐 그냥 들어가서 잡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쳐들어가서 잡을 때 그 순간에 놓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거는 또 이들이 또 이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수사팀 이번 검거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수사팀 결국 찾아냈어요. 아마 오피스텔까지 다 특정을 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맞습니다. 와중에서 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정말 이건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무하면은 이게 기소된 사건들 보면은 수사 기록상으로 어디를 어떻게 찾았는지가 기록이 쫙 나와서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핸드폰 위치 추적이나 신용카드 조회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상식적으로도 아시잖아요. 이들하고 지인들의 부동산 관계까지 조회를 해가지고 계량기 수도 돌아간 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심지어 그 포털 아이디, 게임사 아이디 이런 걸 다 조회해가지고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한 1년간 도망 다니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잠적하는 중에 대포폰 쓰다가 심심하니까 그 핸드폰 게임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 IP 주소가 추적돼가지고 잡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수사기관이 하는 게 정말 수백 가지의 수사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도망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도망 다니는 것 자체도 지옥이고 와가지고 또 연결해서 형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자수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절대로 도망가서 이제 머무는 곳이 천국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현대 문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겨우겨우 숨어서 대포폰 썼다 그러고 현금 결제하고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꼬리 밟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의 말라 죽어가던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자수를 했는 사람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대로 된 자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건 자수 감경이 적용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형법 52조 1항에 자수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자수에 대해서 판례는 그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소출을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세요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판례에서는 자수 감경하기 위해서
그 죄를 뉘우친다는 점에 포인트를 둬야 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때 자수감경을 적용했던 판례를 파기시켰거든요. 아니 명확하게 원칙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자기가 범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자수감경 안 되니까 네티즌들이 뭐 자수감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럴 일은 없겠다 이렇게 아니 말씀드릴 그러면 수 있습니다. 자수하겠다고 검거에 응했는데 지금 와서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 지금 혐의가 여러 개라서 그런 예.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추론이 되는데 지금 혐의가 살인 미수 두 건, 살인 그리고 이제 보험 사고 사기 방지 그렇죠. 특별법 위반 이렇게 예. 있잖아요. 근데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앞에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법리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앞에 거를 부인하고 뭐 살인에 대해서는 이게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건 시인한다 이렇게 네. 갈 경우에 이 사람들은 사실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괘씸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수의 판례가 자수에 대해서 범행을 인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주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인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추궁을 하면 또 증거 제시하고 이렇게 추궁을 하잖아요. 네. 수사를 받는 사람도 아 수사기관이 여기까지 알고 있고 증거가 여기까지 있구나. 뭐 살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시인하면 여기는 자수감경을 주장해도 재판에서 내 주장이 성립이 가능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간 보는 그런 상황 아닐까. 그런거네요. 예, 그런 지켜봐야 생각을 되겠네요. 예,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나올지 상당히 머리들이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행방에 대해서 뭐 CCTV에 아주 활보했다고 그 찍혔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결국은 도시에 있었어요. 대도시 네. 도시에 있었는데 조력자가 있었다고 보는 게 그때 이또 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네.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지금 아침에 오면서 뉴스 확인해 보니까 조력자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 벌써 확인됐군요. 예. 그래서 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추적을 더 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보면은 아버지하고 통화가 되면서 자수를 권유해 가지고서 이 검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족하고는 아마 연락이 좀 되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범인 은닉죄는 또 친족 특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외의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침 뉴스에서는 제3자가 확인됐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엔 이들이 저지른 지금 혐의가 쭉 나오는데도 조력을 했다. 처벌되는 거 아는데 조력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범인 은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계곡살인이나 그 이전에 보험 사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뒤치다거리를 해준 게 아닐까. 이런 추론까지 가능하거든요.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조사가 네. 더 필요합니다. 단순한 은닉하는 사람이 아닌 협조나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한 명 있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예. 기소 의견 송치된 공범도 있다 그러고 네. 보험 사기라는 게 사실 또 좀 잘 아는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역할 그렇죠. 분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자,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건데 참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작위 살인죄 등이거든요. 그 계곡 익사 사건 같은 경우는 네. 뭐 혐의도 좀 말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 남편에 대한 2번의 살인 미수가 있습니다. 네. 낚시터에서 빠뜨려서 이제 익사케 하려고 해다가 실패한 거 하나 있고 보고 독을 먹게 했는데 또 이제 미수에 그친 게 하나 있고 이제 용소 계곡에 빠뜨려서 이제 그거는 이제 사망에 이르렀고 네. 이건 곡까지 살인죄 그리고 이제 보험 사고 사기 방지 특례법 이제 이건 보험 사기 이렇게가 있는데 지금 가장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부분은 살인 미수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두 가지 살인 미수죄. 그렇죠. 예. 이미 지나갔고 남편도 이게 지금 나에 대한 그런 범행일까라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그냥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 도주 이후에 밝혀진 내용 중에 그 대포폰을 압수수색을 해보니 거기에서 보거독을 먹였는데 왜 안 죽지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주고받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 안다 추궁을 받으니까 바로 잠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혐의 입증이 좀 이제 수월해진 면이 있거든요. 네. 이것까지 한다면은 이제 익사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아마 그들은 아마 이제 익사 부분은 어떻게든 그 낚시터에서 빠뜨렸다 미수에 그친 거 요렇게 어떻게라도 이제 하나씩이라도 제거를 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를 보이는데 네.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된 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보험 사기를 위해 가지고 범행을 계속 시도했다는 게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거는 그 보험이 만료가 돼가고 있는데 연장했던 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장을 했던 근근히 보험 계약을 이어가던 타이밍에
그 미수 범죄가 있었다면 그렇죠. 그러면 연결되는 아주 부분이 연관성이 큰 거죠. 아주 크죠. 이게 그런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경찰이 보입니다. 확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사건 자체가 정치권의 검수완박 논란으로 번졌어요.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이 이루어졌으면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의견 주시죠. 저는 사실 근데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다 정치권에서 하시는 논의들이 그냥 본인들 하고 싶으신 말씀들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예, 예. 들고 근데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없지 않나. 저는 실무하는 입장에선 사실 검수완박이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때도 실무에서의 지형이 굉장히 바뀌었고 변협에서 그 설문조사했을 때 변호사들이 한 70% 가까이가 좀 안 좋아졌다라는 의견을 낼 정도였거든요. 이게 지금 수사권 조정을 해보니까 너무 좋다. 공수처도 만들어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나머지 6대 범죄도 박탈하자. 이런 논의면 저도 수긍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수사권 조정이랑 공수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됐고 그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 타이밍에 6대 범죄까지 하는 거는 실무나 사건에 대한 국민의 그런 인권이나 뭐 피해 구제나 이런 것보다 정치권 논의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사건 구반장의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